예, 이번 내용은 네 번째 챕터 바로 유한한 높이의 우물에 갇힌 입자입니다. 우리 이전 영상에서는 그 우물의 깊이가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어떤 에너지도 무한한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좀 더 그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우물의 깊이가 깊어도 그 깊이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밑에 보면 에너지 그 포텐셜 에너지 표가 있는데 x가 입자의 위치가 0과 L 사이, x가 0과 L 사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그 나머지 구간, 즉 x가 0보다 작은 구간과 x가 L보다 더 큰 구간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U 값을 갖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U가 무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마치 우물로 따져보면 우물 옆에서 이걸 쳐다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입자의 에너지는 E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이 입자의 에너지 E는 기본적으로 U보다 더 포텐셜 에너지 U보다 더 작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입자는 이 영역을 지금 1영역, 2영역, 3영역 이렇게 구분했는데 2영역 내에 갇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포텐셜 에너지는 100이고 운동 에너지가 30이다. 아니 전체 에너지가 30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요 2영역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곧 전체 에너지 30이 곧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요 입자는 운동 에너지 30을 갖고 요 안에 존재한다. 근데 요 벽 내부라고 볼 수 있는 입자 1과 입자 3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입자 3에 입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 에너지는 30인데 그건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합이 30이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100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마이너스 7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음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고전적으로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음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자가 우물 밖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달라요. 양자역학에서는 전체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더 작은 상황도 즉 이라고 해도 우물 바깥에서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존재할 수 있다는 건 확률 밀도 함수가 0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 그러면 이건 불확정성 원리에도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불확정성 원리는 요 에너지와 요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에 따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또 역시 위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이러한 1, 2, 3 영역에서 입자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면 결국 우리가 파동함수를 파동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파동함수를 구하려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영역 1과 영역 3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보면 슈레딩거 방정식 다시 잠깐 적어보면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 d제곱 부사이 dx 제곱 더하기 u 부사이는 이 부사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1과 3 영역에서는 전체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더 작은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또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0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오른쪽으로 넘기면 E 마이너스 U의 부사이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을 역설을 취해서 이제 곱해서 이걸 넘기게 되면 좌변은 d제곱 부사이 dx 제곱이 되는데 원래는 선생님 보면 마이너스 하바 제곱분의 2m 이 곱해져야 될 것 같지만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야 플러스죠. 근데 플러스인 것 대신에 뭐가 되었냐면 원래 2 빼기 u였는데 u 빼기 2로 바뀌어져 있어. 근데 u 빼기 2는 이거 0보다 더 크죠. 왜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전체가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네요. 하바 제곱분의 2m u 빼기 2 전체 이게 양수니까 이걸 c 제곱 부사이로 적을 수 있어요. 이거 앞에서는 마이너스 k 제곱 부사이였어. 왜냐면 그게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근데 본래 어떤 함수가 두 번 미분해서 본래 형태를 유지하면서 양수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려면 일반적인 해는 이게 그 익스포넨셜 함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해는 a 익스포넨셜 cx 더하기 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c는 c 제곱이 이렇게 지금 시환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이거 일반에 이거 맞습니까? 라는 이거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은 두 번 미분한 다음에 다시 두 번 이렇게 부사를 여기다 대입해서 두 번 미분하면 이러한 형태가 유지되는 거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b는 상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 플러스 cx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x 이렇게 두 개의 선형결합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파동함수가 가져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을 취했을 때 0으로 수렴해야 돼요. 그래야 규격화 조건을 만족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x가 0보다 더 작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영역이죠. 1영역에서는 x가 무한대로 극한을 취했을 때 그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b 값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 취하게 되면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즉 b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남은 값은 a 익스포넨셜 cx만 되는 거죠. 이거는 왜 x가 마이너스로 극한을 취하게 되면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근데 x가 1보다 더 큰 경우, 그러니까 3의 영역이죠. 3영역은 이제 밑에 첨자로 적었는데, 3영역에서는 오히려 x가 무한대로 취한 그 극한 취했을 때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요 a 같은 경우 x가 무한대가 되면 또 이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즉 a가 0이 되어줘야 돼요. 즉 b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x만 남게 됩니다. 그 말은 포텐셜 우물 바깥쪽의 파동함수는 지수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양쪽으로 다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건 이 위치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거니까 그 확률 밀도의 그 변하는 정도가 되게 크다라는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까지만 보면 되는데, 영역 2에서 이 중간에서는 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그 말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무한 우물과 같이 이제 사인형, 그러니까 즉 a sin kx 더하기 b 코사인 kx가 일반해가 됩니다. 근데 a, b는 무한 우물에서 우리가 썼으니까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한 우물이 아니라 여기서 영역 1과 영역 3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 b 상수를 이미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c도 쓸 수가 없어요. 앞에 여기 c도 벌써 썼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f하고 g를 씁니다. f와 g를 상수를 써서 f sin kx와 g 코사인 kx의 더하기. 근데 여기서는 경계 조건 중에 바로 x가 0일 때 0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파동함수는 연속함수가 돼야 되는데, 영역 1에서 x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봐볼까요? x가 0인 지점에서 1영역에서는 x에 0 넣는다고 해서 이게 0이 되는 게 아니라 a 값으로 존재하니까 여기서 a는 0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0이 되면 안 된다, 되지 않아도 된다도 맞지만 0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걸 완벽한 파동함수를 구하려면 이게 수식이 좀 복잡한데, 이 수식을 계산하는 건 우리는 하진 않아요. 그냥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접근 방법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완전한 파동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경계 조건이란 바로 파동함수가 연속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분한 값도 그 기울기도 연속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왼쪽 그래프 보면 실제로 0일 때 1영역에서의 0값과 2영역에서 0값이 이렇게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연속함수. 그리고 기울어진 이 기울기도 이렇게 부드럽게 변해야 돼요. 즉 미분한 것도 같아야 돼. 지금 한번 정리해 보면 보세요. 1영역에서의 파동함수는 a 익스포넨셜 cx, 그리고 3영역에서는 b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x, 다음에 2영역에서는 f sin kx 더하기 g 코사인 kx라고 했어요. 여기서 a, b, f, g가 다 미지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방정식이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c나 k는 우리가 아는 값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포텐셜 에너지와 입자의 전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c와 k는 우리가 아는 값이야. 요 a, b, fg만 알면 돼. 방정식 4개 나오는데 그 4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1과 2의 파동함수가 연속, 그리고 미분한 개의 연속, 그리고 x가 0인 지점 말고 x가 l인 지점에서도 파동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고요. 연속돼야 되고 기울기도 부드럽게 변해줘야 돼. 그거 파동함수 그린 게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이 4개 나왔고 미지수 4개니까 풀 수 있어요. 즉 A, B, F, G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 만족하는 파동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파동함수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제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여기서 바로 기가 막히는 게
대부분의 확률이 요거 벽 내에 있는 건 맞아. 벽 내에 있을 확률이 대부분의 확률인 건 맞아. 하지만 대부분이라고 했지 1이라고 안 했습니다. 즉 벽 내에 입자가 있을 확률이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밑에 그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터널링을 공부할 텐데 터널링에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물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무한할 수는 없어. 그래서 결국 유한할 수밖에 없는데 유한한 깊이에서는 그 입자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더 작은 경우라고 해도 그 벽 내에 입자가 있을 확률이 0이 아니다. 입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나노 기술 또는 뭐 양자점 뭐 이런 데서 이제 활용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공학적인 부분이라서 관심 있으면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 보면 도체가 있고 그 도체 주위에 아주 얇은 이제 부도체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도체에는 원래는 자유전자가 있을 수 없죠. 근데 물론 적긴 하지만 물론 그냥 극단적으로 없다고 가정해도 도체 내에 있던 자유전자가 도체 안에만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도체에도 있을 확률이 분명히 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이 유한한 우물을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 역시도 경계에서 이렇게 연속 함수고 부드럽게 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